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기타 두기도. 안녕하세요, 박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진구입니다. 부풀어 오를수록 네. 좋아지는 것. 빵? 풍선껌? 다 먹는 거군요. 네. 배고프신가 봐요. 네, 왜요? 이거 왜 물어봐요? 뭐 거짓말이라든지 예. 허세라든지 허세.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부풀어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요즘에는요, 아이들 성적도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성적을 부풀린다고요? 네, 그런 게 있대요. 저희 때 많이 했던 건데 진짜? 고쳐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우리 아이비드림의 이정석 원장님 모시고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장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성적을 부풀린다니.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치링이고요. 제가 이거는 성적을 부풀리는 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기로 미국 대학에 공부하기가 어렵고 졸업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그게 뭐 꼭 틀린 건 아니지만은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 부풀리기라고 하니까 좀 한국말 하니까 좀 번역하니까 좀 웃긴데 그러네요. 예. 네, 원래 이제 이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레이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아시죠? 인플레이션. 예, 네. 인플레이션 하면은 물가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적 상승. 성적 상승. 여기도 인플레이션이 있군요. 성적 인플레이션. 네, 야. 성적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네네. 부풀린다고 했던 것보다 조금 네. 그래도 고급스럽네요. 저는 이렇게 약간 비리 쪽 이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네. 네, 성적이 계속 현상이구나. 상승되는 현상을 이제 그레이드 인플레이션, 그냥 그레이드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예 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는 오. 너무나 그게 그 사회 현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이게 그런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어요? 예, 이제 가면 갈수록 네. 합격률이 내려간다고 가면 갈수록 합격률이 내려가는 게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가면 갈수록 성적이 올라가는 게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히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 예. 아, 네. 아주 오랜만에- 간단한. 아주 이정수 간단한. 선생님의 OX 퀴즈. 네네. 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OX는 아닌데 현재 미국 대학들에서요 가장 많이 주는 그레이드가 있어요. 가장 많이 주는 미국 대학들 수업들 중에 네네. 그레이드, 그러니까 이제 성적 A, B, C, D, F 중에 네네. 가장 많이 주는 성적 뭘까요? C. 전 B로 가겠습니다. B. 네, C요? 네. 진짜요? 제가 네. 오늘 성적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 C로 좋아요. 하세요. 저는 B 잠깐만요. 플러스 갑니다. B 플러스 A요. C에서 A로 그냥 네. 그냥 상승해 버리셨네요. 네네. 네, A가 정답이고요. 아, 오, 그래요? 정말요? 이게 2011년에 네네. 발표된 걸로 의하면은 미국 대학에서 주는 성적의 43%가 A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만큼 공부를 잘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후하게 주는 건가요? 어느 걸까요? 둘 다일 것 같아, 둘 다. 결론적으로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현상일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네네. 오늘 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좀 말씀을 이게 가지고. 액면 그러네요. 그대로 딱 들으면 학생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좋을 것 같죠. 삐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잘 받았는데 네. 이게 이런 현상이라니. 네. 열심히 해가지고 받은 건데. 그러니까 네. 아니 섭섭할 수 예전에는 있죠. 사실 뭐 고등학교에서는 네. 뭐 열심히 해서 A를 받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네. 제가 듣기로는 대학에서 A 받는 거 정말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게 그쵸. 언제적에 들으셨는지에 따라갔고. 제 주변에만 그런. 오늘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시죠. 네네. 그래서 자, 저도 이제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아까도 네. 이제 그 뭐 성적 그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네. 요게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이 그레이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현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건 저희가 보이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면은 뭐 80년대, 90년대 했을 때 이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학점하고 지금 2000년대, 2010년대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학점이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 실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넣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 이게 그래서 이런 이 그레이드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냥 텀을 주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냥 한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그래프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저희 gradeinflation.com이라는 제가 이제 웹사이트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네.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모든 대학들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대학들의 1990
90년대부터 2007년까지 조사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8년은 조사가 안 된 겁니다. 네. 근데 이때 보면은 1990년대 평균 GPA가 2.93이었었는데요. 네네. 2007년에는 3.11로 올라갔어요. 0.2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퍼블릭 스쿨인데 퍼블릭 스쿨이 이제 일종의 주립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주립 대학들의 자료를 보면은 주립 대학들이 성적을 싸게 준다라는 거를 들으셨을 텐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90년대 보면은 그때 이 평균이 2.85 학점이 2.85였는데요. 네. 2007년에는 3.01 이것도 올라갔어요. 네네. 사립대는 이 현상이 좀 더 크게 일어나는데 사립대는 1990년대 때도 높았어요. 이 3점이 넘는 3.09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3.3까지 엄청 올라가서 올라가는군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8년 전 조사된 결과니까 네네. 이제 지금 현재는 더 올라갔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이런 경우들을 이제 교수 입장에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학생들이 이 성적을 갖고 저희가 이제 항의하러 가잖아요. 그런 적 혹시 자녀분 계시니까 그런 있죠. 적이 있잖아요. 예, 점수를 예. 받았는데 이게 내 점수가 아니다. 특히 뭐 수학이니 뭐 이런 과학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내가 에세이를 써갔는데 좀 주관적인 것들은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점수가 아니다라고 항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한테서 네. 어떤 학생이 항의를 하러 왔는데 그래서 굉장히 업셋해 갖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못 받은 줄 알았더니 B 플러스를 받았는데 B 플러스는 아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A였어야지 B 플러스 아니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C를 받고 뭐 낮은 점수를 받아서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점수로 A를 못 받았다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가면 갈수록 이 점수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것 때문에 교수들이 이거를 이제 딜하기도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셋하는 학생들을 줄이고 좀 피하기 위해서 이 교수들도 이 성적을 좀 올려주는 게 있고요. 네네. 근데 왜 그럼 학생들이 업셋하느냐? 왜냐하면은 이 학교에 내가 받는 학점이 실질적으로 대학을 끝났을 때 대학원을 갈 때 아니면 내가 나중에 직장을 잡을 때 내가 받은 점수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낮으면은 대학원 가기도 힘들고 잡잡기도 어려우니까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 네. 점수가 조금이라도 낮으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업셋하고 교수한테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이 점에서 궁금한 게 네, 학생이 이렇게 뭔가 컴플레인을 해서 네, 점수가 고쳐지면 네. 반대로 교수 입장에선 자기가 평가한 게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거게 되잖아요. 이게 꼭 학생이 뭐 이제 와갖고 항의를 한다고 점수를 고쳐주는 건 아니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모든 점수들이 그 그치. 사실을 알다면 네. 내가 가니까 점수 올려주더라. 다 가야죠. 그럼 다 올라가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수들이 그냥 벌써 점수를 그냥 조금 더 후하게 주는 현상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일단 학생들이 네. 뭐 교수님이 후하게 줘서든 뭐 학생들이 열심히 했든 성적이 올라가서 A가 되면은요. 네.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생 입장에서도 사실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좋다고 네, 좋은 생각이 드는데. 건데. 네. 근데 이게 어떤 인플레이션 현상 이렇게 네. 해버리면 네. 약간 안 좋은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 좋을 것 같죠. 네, 안 좋은 거예요? 좋을 것 같은데 예. 이게 모든 게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처럼 나 혼자 점수가 올라가면 되는데 네네. 다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같이 다 올라가니까. 다 같이 예. 올라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만약에 내가 A를 받았으면은 그 A에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서 주는 점수의 43%가 A니까 A란 값어치가 일단은 적어진다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을 굉장히 구분하기가 학생의 우수함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도 있어요. 좀 굉장히 정말 학생의 실력을 알아보려면은 시험을 어렵게 내버리면은 네. 실력을 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을 보면은 매년 항상 끝나고 난 말인데 어떤 애는 쉬웠다가 어떤 애는 어려웠다가 어려우면은 점수 차들이 이제 굉장히 나버리는데 쉽게 내면은 또 불만들이 굉장히 다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좀 너무 쉬워갖고 난 점수 잘 받았는데 다 잘 받아갖고 내가 더 잘한 게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때문에 점수가 다 같이 그냥 후하게 줬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꿀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꿀강? 이게 전공 과목 외에 네. 무슨 뭐그 네, 네. 교양이라든지 네. 쉽게 점수를 네. 받아야 되는 이런 쭉 아. 그게 있어요. 선배들부터 이 교수님은 되게 후하게 네. 잘 주니까. 네. 근데 그분 과목으로 쭉 몰리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조사를 보니까 네. 야 여기도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학점이 잘 나오는 이 꿀강, 흔히 얘기하는 꿀강이 네네. 이게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대가 가장 심하대요. 네. 그 성적 인플레이션이 예. 네. 거기에서 정확하게 뭐 이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 학부 졸업생이 2,565명 네. 중에 단과대별로 최우수, 최우등생이 우등생 졸업생이 12%, 그렇게 많아요. 303명이나 네. 된대요. 네. 네. 우등생 졸업생이 741명, 29%. 네. 엄청 많군요. 그러니까 우등생으로 졸업한 사람이 네. 41%가 되는 거야. 서울대에서. 네. 그렇네. 아까 뭐 졸업생이 2,500명이라 그랬는데 최우등 졸업생, 우등 졸업생 합해니까 네. 1,000명 넘는 것 같아요. 미국도 맞아요. 이런 거라는 얘기잖아요. 어.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예, 뭐. 서울대 40%에 놀라시는데 네. 이게 지금 이 그레이드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 2001년이네요. 제가 그 당시에 벌써 10몇 년 전인데 또 하버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버드가 이제 또 나오나요? 네, 또 얘기가 나옵니다. 하버드 비리가 나옵니다. 하버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사실 막 이제 보이진 않는데 이 보스턴의 보스턴 글로비라는 큰 이 신문사가 있어요. 신문사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를 네네. 그냥 퍼블리시를 했는데 그게 좀 말이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서울대에서 40몇 프로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으로 따지면 안어로 졸업한 거죠. 그렇죠. 우등생. 예. 2001년도에 하버드 대생 중에 졸업한 학생 중에 몇 프로가 안어로 졸업했을까요? 이 숫자 때문에 세상이 좀 들썩했습니다. 요거부터 여쭤보죠. 네. 서울대보다 선생님? 높으신 거예요. 원장님은 몇 년도에 졸업하셨나요? 저는 이제 대학은 이제 버클리를 나왔고 95년에 졸업을 했고 대학원, 예. 대학원은 2002년에 제가 졸업을 했고 아 그럼 여기다 해당 딱 되시는 그 거잖아요. 시점이네요. 2002년이면.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60% 갑니다. 70%. 네. 91%요. 네. 91% 거의 91% 전체 요? 학생이잖아요. 2001년에 네네. 91%의 학생이 안어로 졸업했어요. 하버드 대학에. 그래서 와. 이거를 퍼블리시하자마자 상당히 백씨 그 문제가 좀 사회적인 문제라기보다 상당히 비판의 아니 얘기가 저희가 그냥 있었죠. 딱 생각해도 말도 안 돼라는 그러니까 생각. 저희가 생각하는 하버드대 들어가면은 굉장히 명문대 들어가면 공부하기 어렵다, 졸업하기 어렵다. 예예. 완전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10명 중에 9명이 안어로 졸업하는데 무슨 뭐 저는 공부하기 뭐가 어려워. 그 9%가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했길래 9%는. 네, 그것 때문에 사실상 이게 그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이 사회 문제가 된다면 몇 년 후에 다시 네네. 발표를 했는데 그때 좀 줄였어요. 60%로. 60%. 네, 그래서 이야. 그러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가 안어를 졸업하고 이게 하버드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버드보다 더 후한 학교가 있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하버드 상당히 후한 학교고요. 네네. 하버드는 뭐든지 1등이네요. 네. 와, 91%가 안어로 졸업할 네. 정도로. 네, 그래서 네. 그만큼 이런 그레이드 인플레이션하고 학생들한테 이 학점을 후하게 주려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네. 아까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학교는 굉장히 뭐 이 점수를 후하게 주고 어떤 학교는 후하게 주지 않으면은 예. 만약에 비슷비슷한 학교라도 이 학교에서는 점수 후하게 줬더니 그레이드를 잘 받고 다른 학교에서는 점수를 좀 덜 주기 때문에 덜 받고 그러면 나중에 대학원 갈 때 직장 잡을 때 그럼요. 비슷비슷한데 여기 학생들이 훨씬 더 학점이 높다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이걸 선호하기가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꿀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과목을 들어도 누구한테 가면은 쉽고 누구한테 가면은 어렵고 이런 식으로 벌써 학교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맞아요. 이거는 강의뿐만이 아니라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학교에서도 어떤 전공은 쉽고요. 어떤 전공은 학점 받기 어려워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게. 원장님, 그럼 이런 경우에서 학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홍보 입장으로 네. 왜냐면 졸업을 잘하게 되면은 네. 랭킹이 올라가잖아요. 학교 네. 수니까 그죠? 네. 그런 쪽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학교 입장에서. 졸업률은 그래서 굉장히 자랑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졸업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는 자랑을 하고요. 학점 이 랭킹도 올라가지만은 졸업률이 높다라는 거는 학생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네. 대학에서 우리 졸업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명문대가 졸업률이 높다라는 것도 그러면 랭킹도 올라가고 성적도 후하게 주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하버드뿐만이 아니라는 게 네. 제뭐 뭐 또 준비하셨어요? 네, 아니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명문 대학이라는데 예, 예. 소위 굉장히 명문 대학, 브라운대. 브라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준 그레이드 전체의 53.4%가 A였어요. 와, 전체 학생 전체. 졸업생의 50%. 전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수업 시간에 준 예, 예. 그레이드가 그러니까 반 절반 이상이 A였고, A를 그러니까 받았다. 평균 43%보다 많습니다. 전국 대학에서 평균 43%가 네. 많고요. 예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 3년 전인데 네. 3년 전에 예일대 굉장히 아시나요? 대학에 굉장히 학생들이 행복해하는 학생으로 그래요? 굉장히 예일대학이요? 유명한 대학이에요. 학점을 잘 주나요? 잘 줘요. 62%가 와. A였어요. 그러니까 그레이드 주는 게 38%만 A가 아니란 얘기니까 예, 예. 굉장히 많이 주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하버드로 들어오면은 하버드에서 이제 그 중간 점수가 있어요. 이제 네, 만약에 네. 1,000명이 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있어요. 아니, 네. 100명으로 하죠. 100명 있다. 쉽게. 그래서 중간 미디언이라는 게 뭐냐면은 100명 중에 50등한 학생이 무슨 그레이드를 받느냐. 그래서 미디언 그레이드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하버드에서 그 중간 학생이 무슨 그레이드를 받느냐. 뭘까요? A 갑니다. A. 아니, 제가 너무 쉽다라고 하니까 네. 딱 중간 학생 A-예요. A 마이너스. 야. 마이너스. A-인데 네. 가장 많이 주는 점수는 A예요. 네. A-도 아니고 A가 가장 많이 주는 그레이드가 이제 하버드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간 학생 A- 를 하버드뿐만 아니라 대학들이 유행 같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네. 브라운도 마찬가지고 그렇고요. 브라운드도 사실 브라운도 사실상 공부하기가 아주 어렵다라고 그런 소리는 안 하고 가서 막 너무 힘들다 이런 소리는 안 하거든요. 네네. 학생들이 좀 굉장히 좀 해피하고 예일대도 상당히 해피하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아이비리그에서는 보통 이제 공부하기 좀 어렵다 점수 안 준다 그러면은 몇몇 대학들이 있긴 해요. 이제 프린스턴대 같은 경우에는 좀 짜게 준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는 실질적으로 이 2004년이네요. 너무 그레이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니까 2004년에 딱 못을 박은 게 그 클래스에서 30 몇 %냐? 35%까지만 A를 줘라. 35%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5%까지만은 A를 줘라라고 이제 못을 정해놨군요. 정해놨어요. 근데 최근에 2014년, 15년에 그것도 이제 프린스턴 대학 학생들이 왜 사실 뭐 랭킹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우수한 학교인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물론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이 사실들은 굉장히 어렵다 점수 받기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렇게 못 박아놨다. 하지만은 실제로 나왔을 때 대학원을 갈 때도 그 자업할 때도 그렇고 다른 학생보다 GPA가 낮거든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불만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갖고 학교 내에서 교수들이 이거 제도 없애야 된다라고 벌써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도 이게 이제 그레이드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만약에 예. 최악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또 써볼 수 있죠. 모든 전 그 학생이 네. 전 교생이 다 A를 A예요? 받는 거예요. 다. 아까 다. 하버드 91%인데 뭐. 100%를 만들어 보자. 네. 그러니까 전 모든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다 다 100%예요. 이렇게 되면 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 정도까지 가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이제 학생들의 사실 이게 이 그레이드를 나누고 어떤 면에서는 랭크도 나누고 이런 게 학생들이 조금 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잘하고 하려는 네.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의 어떤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 유토피아인데 정말 뭐 파라다이스가 내가 일을 안 해도 대학뿐만 아니라 내가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태어나갖고 평생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 정말 유토피아가 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혼란스럽게 될지 생각한다면은 학생들이 아무런 모티베이션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아까 그 9% 네. 하버드의 나머지 9%가 그런 쪽의 생각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 생각을 네. 좀 가끔 아니 해봤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네. 진짜 들어가기는 쉽고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 하잖아요.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막 네. 이래서 네. 그 학점 조금 못 받으면 막 네. 교수님 쫓아다니고 막 사정하고 네. 이러면서 점수 올리려고 하잖아요. 네. 옛날 말인가 봐요. 아니요, 사실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사실이고 제가 이제 예, 예. 혹시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대학 들어가기가 네. 어려운데 들어가서 공부 안 하느냐, 공부 좀만 해도 되느냐 이거는 절대 안 해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켜요. 실질적으로 하버드에서 뭐 미텀이라든지 파이널이 있으면은 3일 동안 아이들 3, 4일 동안 잠 안 자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할 게 많아요. 할 거는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패널라이즈 이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네. 이거를 꼭 몇 퍼센트 무조건 C를 주고 몇 퍼센트 A를 주고 이렇게 나누지는 열심히 하면은 네. 그만큼 준다. 후하게 해주겠다라는 아까 거예요. 그 9%는 좀 안 한 거예요. 저는 딱 그 말씀에 딱 와닿는 게 이거예요. 옛말에 네네.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네. 그렇죠. 많은 친구들이 A를 받아서 춤을 출 수가 있다면, 그죠? 네. 그 9%는 참 안타깝게도 그 안에 못 들어간 게 참 안타깝죠. 아니 그러면 고등학교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인플레이션 고등학교 현상이? 때도 네, 그 현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고등학교 때도 이제 뭐 데이라만 제가 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도 제가 몇 년 데이라인가요? 제가 지금 2007년 데이라네요. 2007년 네네. 데이라에 의하면은 고등학교에서 이 학점들을 다 봤을 때 네. 81%가 A 아니면 B였어요. 81%가. 근데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주변에 보면 물론 C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C 받으면은 정말 페일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죠.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페일이 아니라 C가 페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다들 그레이드가 올라가는데 내가 C를 받으면은 네네. 상대적으로는 F 같은 빈곤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사실 A를 많이 받으면요. 네. 뭐 이제 뭐 인플레 현상에서 좀 있지만 네. 많이 받으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으니까 그건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네네.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나만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기 다 때문에 같이 잘하니까. 대학에서 만약에 같은 예. 학교에서 실제로 요즘에는 대학에서 이 고등학교에서 4.0점 만점을 받고 온 학생이 네. 한 학교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수한 학생 말씀드렸죠. 누가 우수한지 누가 우수하지 않은지를 굉장히 찾아내기가 옥석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냐면은 학교 성적을 갖고 학생의 옥석을 못 가려면 뭘로 가나요? 시험 성적을 본다는 얘기예요. 모든 학생들이 보는 SAT 성적, 네. SAT2 성적, AP 성적 이런 것들을 갖고 이게 비중이 또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학교 성적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꼭 그게 유리하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다 비슷비슷하다면 만약에 장학금이라든지 네. 스칼라십 뭐 이런 다 것들은 줘야죠, 뭐. 어떻게 선별을? 보통 장학금 같은 경우에 장학금을 주는 재단 같은 경우는 시험 성적을 갖고 많이 줘요. 이제 학교 성적보다는 네. 오히려 물론 대학에서는 학교 성적을 그래도 아직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단순히 GPA만은 얘기하지 말고 어려운 과목을 들어라. 그래서 대학에서 보기에 같은 GPA라도 어려운 과목을 듣고 도전을 했는지 보여줘라. 이런 것들이 나를 달리게 할 수 있으니까 네네.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런 말씀하신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SAT 점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SAT 점수는 모든 학생들,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같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 줄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네요. 일단 뭐 성적이 무조건 A 받고 잘 나오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거품이 낀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거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좋지만 안타까운. 네, 좋지만 이게 이제 딱 네. 받았을 때 점수를 높게 받으면 좋은데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내가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잘 보고 또는 난 더 열심히 했는데 비슷한 성적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네네. 실질적으로 손해 보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렇네요. 네. 예전에 뭐 이런 거잖아요. 엄마 나 A 받고 왔어요. 어이구 잘했다. 요즘 인플레이션 이러면 A 받고 왔어요. 플러스 아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욕심이 한두 끝도 없네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뭐 이제 우리 아이비 드림의 이정석 원장님 모시고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 사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씁쓸하지만 어쨌든 또 이런 게 있네요. 네. 아니 마지막으로 그 원장님이 보시기에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인플레이션. 합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또 이제 합격률이 더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이 그레이드 인플레이션도 아무래도 프레셔가 학교에 프레셔가 있어요. 학생들을 어떻게든 좋은 학생들 봐서 어떻게든 그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어떻게든 그 학생들을 잘 만들어줘서 사회에 내보내는 게 학교의 임무거든요. 들어왔는데 공부 되게 힘들게 시키고 점수 되게 안 주고 그러면 학생들은 학생대로 만족 안 되고 네. 점수가 안 좋기 때문에 사회 나가려니까 힘들고 이렇게 되면 그 학교는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이 계속 그레이드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덩달아 없을 수가 없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현상일 거예요. 필요악 같은 거네요. 돌고 도는 거죠. 돌고 네. 도는. 네. 자, 오늘은 아이비드림의 이정석 원장님과 또 교육에 관한 좋은 정보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적 인플레이션 네.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또 자료를 네. 보니까 2003년도에 웰슬리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학점에 낀 거품을 빼기로 결정을 하면서 새로운 학점 제도를 기준을 도입했다고 그래요. 네네. 최고 난이도 전공 과목을 제외한 개론과 원론 그리고 전공 필수 과목들을 중심으로 한 그 과목에서 받은 그 점수들을 네네. B 플러스가 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규정을 한 거군요. 근데 이 웨슬리에서 일어난 이런 그 일들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제일 눈에 띄는 이 결과 내용이 있어서 잠깐 준비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모든 학교가 동시에 학점 인플레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웨슬리 대학이 거의 유일하게 홀로 결정하고 시행에 옮긴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학생들이 취업해서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똑같이 올라가는데 이 학교만 고집을 해서 점수가 안 올라가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이 몇몇 학교가 결정을 한다고 해서 네.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네요. 뭐 어쨌든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타산 없이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그 순수한 의지가 네. 변질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K타운 투게더 교육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